기존의 이제 위염이라든가 식도염, 과민성 대장 이러한 이제 병명과 치료의 어떤 그 기준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장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장애라고 하는 개념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장 주진원입니다. 그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증상의 한 패턴을 이제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이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염 그리고 과민성 대장 뭐 이런 진단을 이제 받고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평소에 음식을 먹으면 이제 잘 체하고요. 그러면서 이 체할 때 굉장히 이제 그 답답해하고 배에서 가스가 차서 이제 빵빵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가스가 차면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증상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을 이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이제 수년간 이제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은 이제 일반적인 소화기의 증상들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소화기 증상들이 약간 독특한 하나의 이제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독특한 이제 소화기 증상들의 패턴을 이제 뇌장 상호작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독특한 패턴의 이제 소화장애 현상들을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이제 명칭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고 그 특징을 다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새롭게 뇌장 상호작용 장애, 뭐 disorder of gut brain interaction 이렇게 명칭을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식도염이라든가 뭐 위염, 과민성 대장 이런 개념들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들로서는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 내시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복합되어 있는지를 이제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에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 소화기 증상은 이제 우리가 잘 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체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이제 밑으로 소화돼서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뭔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이제 체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음식을 조심해서 먹지 않으면 잘 체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알고서 뭐 소화제를 늘 들고 다닌다든가 뭐 손을 좀 닦는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든가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이 체할 때 굉장히 나타나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증상들이 동반 증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가슴을 답답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가 이쪽 이제 좌측 늑골 하에 있어서 여기서 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불편함이 나타나지만 이 가슴에서 뭔가 답답하다 이런 이제 증상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체하게 되면 이제 두통이 항상 빈발하는 것을 이제 임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 체하지 않더라도 이 두통이 굉장히 평소에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체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이제 막히고 뭐 여기 가슴도 답답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못 견뎌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억지로 이제 잘 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증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배 복부에 가스가 굉장히 잘 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복부에 이제 가스가 잘 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도 배고프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뭔가를 먹었을 때 배는 고프다고 느껴서 먹더라도 조금만 먹으면 한두 숟갈만 먹으면 금방 이제 배가 차서 좀 양을 많이 못 먹게 되고 한두 숟가락이라도 거기서 더 먹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체하거나 배가 너무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고 이 가스가 많이 차는 것이 심해지면 이제 복통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가스가 많이 찰 때 이 가슴에서 질식감을 느끼는 이제 그러한 주관적인 증상들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질식감을 느끼게 됐을 때는 심할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응급실에 뛰어가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가스가 차면 굉장히 가스가 차기 때문에 이제 대변을 보는 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변을 보려고 한다. 즉 이제 가스가 하루 이틀이라도 대변을 못 보면은 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변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산균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챙겨서 먹게 되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관장을 좀 자주 해서 내보내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간혹 이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설사를 해서 설사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사를 하더라도 가스 차는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변비보다는 이제 설사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잠자는 것이 굉장히 편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평소에 이제 잠드는 시간이 30분, 1시간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행을 가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고 또는 꿀딱 새기도 하고, 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잠자리가 바뀌면 대변을 며칠간 못 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면제를 뭐 간헐적으로 드시든 상시 복용하시든 하시거나 또는 이와 함께 이제 불안, 우울, 화병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정신과 약물을 같이 복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소에 꼭 그런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이 화병 이런 것이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변동이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조금만 일에도 뭐 눈물 금방 흘린다든가 이런 이제 정서 변동도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평소에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뭐 디스크가 됐든 허리 디스크가 됐든 이러한 이제 질병의 수준으로 통증이 잘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근육통이라든가 관절통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호소하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통증 치료를 하러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이제 소화기 증상, 체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하고 그다음에 대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수면 문제 그리고 정서 문제, 통증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나의 좀 패턴을 이루고 있는 것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장 상호작용 장애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 질병으로 인한 이 고통의 심각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의상 이 고통이라고 하는 통증의 어떤 그 정도를 이제 1에서 10까지를 나눠서 1, 2 또는 3, 4, 5, 6, 7, 8, 9, 10해서 5단계로 나눠 본다면 5, 6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뭔가 병원을 이제 규칙적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단계다. 그래서 일상에 뭔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 8단계는 업무나 일상이 이 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지장을 받고 뭐 쉬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7, 8단계 그리고 뭔가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이제 90단계는 이제는 2단계에서는 이제 일상과 업무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병원에 입원을 하든가 응급실에 가야 되든가 뭔가 의학적인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라고 이제 본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를 겪고 계시는 이 분들이 겪는 이제 고통의 어떤 그 정도를 보면 최소 5, 6 이상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뭔가 이제 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냥 둘 수는 없고 일상생활은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요. 최소한 규칙적으로 월 1회 또는 불규칙하게 주 1회 정도의 병원을 계속 방문하게 되고 약물 치료를 뭔가 하든 또 뭔가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든 기타 진단과 치료를 위한 어떤 액션들이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5, 6의 단계에 있다가도 뭔가 병이 갑자기 심해져서 어떤 뭐 집에서 가료를 해야 된다거나 직장에 월차를 내고 쉬어야 된다든가 하는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주 또 드물지만 갑자기 응급실에 쫓아가야 된다거나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응급실 갔는데 입원을 했는데 큰 이상은 없으니까 또 이제 또 나오게 되지만, 본인이 느끼는 이제 고통은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제 임상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이제 고통의 단계로 볼 때는 최소 5에서 한 7 정도의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받는 진단에 비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이제 고통은 상당히 크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에서 겪게 되는 이 증상들은 이제 최근에 21세기에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겪게 되는 질병은 이제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있었죠. 다만 이제 20세기의 어떤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각 구조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구조 간의 이제 연결 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 이 뇌장 상호작용 장애와 같은 이런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해지고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개념적인 전환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치료하는데 분명히 이전보다는 나은 측면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증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두 뇌와 장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